팀장님, 저도 이제 건물에 관심이 많은 딱 그 30대에 들어왔는데 월급만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하면 빌딩을 살 수 있을까요? 노. 사실 그 월급만 모아서 빌딩을 사시는 분을 지금 제가 지금까지 거래했었던 분들 중에 딱 한 분 받고, 팀장님, 갑자기 손에 들고 계신 거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예, 요즘 MZ세대들이 하는 그 박사 퍼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만지다가 예, 돌돌돌돌 말아주고, 불량품 사고 같은데 진짜.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조금 일단 스트레스가 좀 많이 없어지고, 이게 좀 많이 좀 만지고 나면 이게 말랑말랑해지고 기포를 모아가지고 소리를 뽕 내야 되는지 안 되고요. 약간 그래서 이게 만지면 스트레스에서 좀 많이 된다 해서 요즘 가끔 좀 지고 노는 약간 그런 슬라임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품 사는 법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영상 넣어둘게요. 팀장님, 요새 굉장히 바빠 보이시던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아, 요즘 뭐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일이 많아지면 좀 사람이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혹시나 제가 또 안 좋은 인성을 가지진 않았는데 이제 바빠서 예민해져가지고 안 좋은 인상이 혹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소리가 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좀 정신을 돌보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항상 또 고객분들께 긍정적인 자세로. 그쵸. 오늘 아침 8시부터 고객님 전화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잠이 들겠는데 생양하게 안내드렸고, 사실 저희는 업이 서비스업 그리고 영업직 그 사이에서 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뭐 고객님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언제든 좀 편하게 좀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이 많다 해서 스트레스를 뭐 계속 표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죠, 저희 업 자체가. 네, 오늘은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건물 매입하려고 하실 때 생각보다 현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대출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좀 간단하게 빌딩을 살 때 좀 어느 정도 자본금이 필요하고 대출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살 때는 이제 그 금액을 딱 정해두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구조 자체를 좀 짜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억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건물을 뭐 10억, 20억, 3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했었을 때 그 20억, 30억 뭐 이렇게 현금 자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본이나 대출을 얼마 정도 일으킬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어떻게 매입을 할지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는 이제 건물 자체적인 금액 외에도 실제로 취득세 비용이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건물 자체적으로 조금 수리하는 수리 비용 정도도 같이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50억짜리 빌딩을 매수한다고 하면 현금 50억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저희가 보통 빌딩을 매입할 때는 저희가 조금 그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산다, 약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건물의 최대 8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소개를 드리는 물건들 자체는 매입하실 때는 그래도 감정가보다는 웬만하면 좀 낮은 금액에 매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탑감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건물의 80% 정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건물을 살 때 50억짜리라고 하면 10억만 있으면 되나요? 약간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부대 비용이 한 5.7% 정도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저희 중개 보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취득세도 들어가 있고, 뭐 등기비 약간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30% 정도는 들고 계시면 그 등기 이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 저도 이제 건물에 관심이 많은 딱 그 30대에 들어왔는데 월급만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하면 빌딩을 살 수 있을까요? 노. 사실 그 월급만 모아서 빌딩을 사시는 분을
지금 제가 지금까지 거래했었던 분들 중에 딱 한 분 받고, 실제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부 두 분이서 사셨는데 한 분이 업무를 보시면서 거기서 자사주가 나왔는데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사주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식이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주식을 정리하시면서 비딩을 사신 분을 봤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가 있긴 한데 그분은 이제 기업 회장님이셔가지고 사실 월급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밖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월급을 가지고 무조건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없고, 그냥 회사원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좀 트윗 케이스, 보통 한 4종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사주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가 회사 소속에 있는 페이닥터나 아니면 전문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상속 재산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미 형성해둔 자산들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네 번째가 투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전부터 지금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잘하셔서 그 자본금이 좀 많이 불어나고 나서 그걸로 투자하시는 분들, 딱 이렇게 네 케이스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원들 월급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자산 증식을 어떻게 해 나가는 방향이나 아니면 저축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그 일반적인 월급 가지고는 월급을 좀 많이 받아도 사실 그 대기업 부장급 분들 뭐 임원이 아니라고 하면 한 2억, 3억 뭐 이 정도까지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임원분들은 더 받으시는 분들도 받고, 근데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뭐 차장, 과장 이런 분들은 부업이나 아니면 따로 다른 캐시플로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고 보죠,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소득 수준?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좀 보셔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좀 다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를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좀 부드러워졌거든요, 제 마음과 같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지? 네. 손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팀장님 혹시 소득을 좀 많이 키워야 빌딩을 매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당한 시드를 모으셔서 빌딩 매입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진짜 솔직하게 이 정도 모으면 그래도 빌딩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액수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금액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있으면 살 수는 있다. 네, 현금 얼마 있으면 이제 상담받으러 올 수 있다. 상담은 저희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오시면 되고, 이제 최소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래도 약간 경기도권은 그래도 빌딩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의 물건들을 사시려면 그래도 한 7억, 8억 정도는 있으시면 좋고, 이제 소유권액 좀 들어온다고 하시면 한 10억 내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에 대한 구조를 짜는데 조금 너무 돈이 없이 짜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건물 구조 자체가 짜기가 좀 힘들고, 또 대표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그 빌딩을 생각하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과연 이게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돈 좀 많지 않으시거나 아직 지금 한참 모으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의 금액이 얼마 있는데 여기서 얼마 정도면 얼마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상담이 들어오시면, 여기서는 이제 저희 그 인트라넷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금액 정도는 들고 오셔야 그래도 좀 상담이 원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억 정도가 있어야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최소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억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뭐부터 줄여야? 제가 지금 상담을 받는 느낌인데. 7억을 모으려고 하면 사실 저는 약간 그 소비에 대한 관점을 좀 본다고 하면 좀 두 가지로 좀 나누거든요. 고정 지출과 유동 지출 이렇게 좀 보고,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 똑같긴 한데, 고정 지출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나가는 지출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집에서 나와서 산다고 하면 뭐 주거 비용 들어가고, 차를 뭐 탄다고 하면 주류비나 아니면 차 리스비 뭐 이런 금액이 들어갈 거고, 또 공과금 비용, 그리고 통신비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는 거고, 유동 지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외식비나 뭐 음주비 좀 많이 이상한데 뭐 술값, 그리고 또 패션비
그러니까 옷값 이런 거 좀 들어간다고 보고, 사실은 여기서 좀 많이 줄이셔야 되는 거는 금액을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정비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왜냐면 고정비들이 보통 좀 지출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좀 크고, 거기서 사실 조금 짜잘한 리스 비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줄여주면 좋고, 이동 지출 같은 경우에서도 뭐 OTT 비용이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물 비용을 좀 줄이는 건 너무 자친데, 약간 본인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약간 그런 비용들을 좀 줄여주는 게 아무래도 뭐 추후에 돈을 모으기에는, 그러니까 한 7억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열심히 많이 모으셔야 되긴 하겠지만, 약간 그런 비용들을 줄여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까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연봉을 올리는 것과 투자를 잘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거는 좀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여러분이 좀 생각하는 내용들을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기 관점은 투자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근데 단기 관점에서는 소득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투자라는 게 기본 시드가 있어야 되고, 그 시드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금액을 좀, 뭐 만약에 본인 소득이 한 200이라고 하면 그 소득을 한 300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그 찾는 와중에 그 예금이나 아니면 적금, 그리고 주식 투자도 조금 장기 우량주들에 대한 투자를 좀 꾸준히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벌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뭐 월에 500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 500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금액적인 부분을 좀 더 올려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그 조금 삶의 질이 좀 바뀌었을 때에 대한 기점 자체가 월 소득이 500 이상이 됐을 때 안 됐을 때에 대한 차이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뀌면 좋다. 그리고 소득이 좀 바뀐다고 생각이 되는 그 시점에 본인의 지출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당 3만원짜리 밥을 못 먹는 것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친구들한테 술 한 잔 사주는데 뭐 10만원 넘어가면 좀 못 사주던 것들도 사줄 수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들 자체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득을 일단 먼저 늘리고 투자의 경우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찾아가는 걸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입을 올리고 종잣돈을 모았을 때 그 종잣돈을 다시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잣돈에 대해서 좀 돈을 좀 굴린다고 하면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리스크 관리거든요. 왜냐면 사실 최근에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포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억지로 본인들이 돈을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거 관련해서 사실 제일 큰 피해자들은 아직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미숙한 20, 30대들이었고, 그 관련해서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기사는 제가 띄워드릴 거고, 그 관련된 내용에서 저는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본인이 어떤 투자를 좀 선호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서지 않아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스크 관리 제일 우선적으로 꼽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데, 저는 사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장기적으로 보는 안이 좀 넓다고 하면 조금 자산 자체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좀 올라가는 자산들에 있어서 비중을 뭐 한 7, 80% 두고, 또 단기적으로 조금 현금화를 같이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한 20, 3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만약에 본인이 조금 단기적으로 많은 이득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단기 투자 비용이 한 7, 80% 정도 되고 단기 투자 금액이 한 20, 30% 정도 되는 그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분들 상담하다 보면 제가 재산이 많아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돈이 많으면 빌딩 대출이 잘 나오는 걸까요? 사실 그 빌딩 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그 돈이 많다 작다로 해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그 소득이 좀 좋다, 뭐 법인의 소득이든 개인의 소득이든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하면 뭐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현금만 많다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개인과 법인이 대출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면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그 상환 능력에 대해서 봐요. 그러니까 대출 자체를 어떻게 상환을 하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 능력을 보는 거고, 그리고 개인은 두 번째로 근로사업 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기존 대출이 어느 정도 받아져 있는지, 그리고 신용평가가 개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신용평가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회사를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매출 이익이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재무제표 자체를 좀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주요 부채 자료로는 법인의 차익분과 부채 비율, 그리고 신용평가는 법인 자체 신용이랑 대표자에 대한 신용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업력은 법인이 설립이 언제 되었고, 그리고 영업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약간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보통 건물주가 최종 목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빌딩을 먼저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빌딩 매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만 봐도 처음부터 사실 빌딩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숨에 소득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연에 한 뭐 10억, 20억씩 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그 본인한테 이제 1차적으로 맞는 투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뭐 하물며 투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금이나 적금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을 조금씩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먼저 해서 일부 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억, 10억, 뭐 15억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그때 빌딩을 보셔도 늦지는 않고, 근데 진짜 본인이 기존에 사놓았던 다른 재산이나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에 의해서 지금 공동담보를 걸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물건들을 정산을 한번 하고 그 정산하고 나서 그 금액들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빌딩 투자로 넘어오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거용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 거의 안 되죠. 한 3억까지가 최대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빌딩 투자가 넘어오겠다, 그러니까 상용 부동산 넘어오겠다 하시면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되고, 그래서 각자가 맞는 투자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이대리님이랑 같이, 그리고 우리 슬라임이랑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좀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빌딩을 처음 투자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부동산 씬에 지금 12년 차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거래도 지금 저희 팀에서 꾸준히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이 투자의 방향이나 그리고 내가 돈을 어떻게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지의 방향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으니까 본인이 좀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은 뭐 스스로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이 콘텐츠를 왜 하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슬라임 잘하는 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파사포티 개봉기 한번 해보고. 근데 ASMR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원래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 해야 되나? 디테일하게 좀 가까이서 찍나? 이렇게 찍어야 돼요.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아니, 이렇게 찍어야 계속 클로즈업으로 빠바바바바 해야.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저희 오늘 파사포티 개봉기 하면서 이게 ASMR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 까보겠습니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나 일단 까고 나서. 아니 이 손만 나오는 게 ASMR은 이게 맞잖아요. 아 그래? 네. 제가 이거 소리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훨씬 잘 들어가요. 그래? 아 이거 안 뜯기고요. 블루투드 해놓어. 운동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일단 뜯어보고 있어. 짜란. 지도 찍고 있어. 짠. 이게 지금 박사포티가 최근에 짝퉁이 많아져가지고 짝퉁을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연령대 잘 보시고 이 사람 얼굴 한번 잘 보시고 여기 푸트로 슬라임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이게 정품이라 하는데
사실 뭐 여기 정품 적혀 있으니까는 정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KC 마크 있고, 근데 뭐 KC 마크가 효능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또 추천 좋은 걸로 샀거든요. 워닝. 그래서 이거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는 거 맞나? 네. 슬라임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이게 박사커티만 있는 게 아니고 말랑이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쪼물쪼물 몇 번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손 씻었나? 손 씻었겠죠? 쪼물쪼물 해서 어떻게 하노? 이렇게 지금 엄청 해야 돼요. 아 진짜로? 네. 그게 그게 안 연해지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를 괜히 찍자고 해가지고 이 슬라임을 이렇게 쪼물쪼물하고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나 좀 잘하는 거 같지 않나? 이렇게 젖었죠? 예, 젖었대. 망했죠? 예, 다시 쓰레기 아니거든. 좀 치울게요. 쓰레기 좀 치워주고 다시. 손이 왜 아픈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불량품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이게 존나 불량품 같은데요? 제가 또 당한 거 같죠? 이게 정품 맞다며?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주셔서. 아 진짜? 그러면 나중에 빠른 거